평양당 중앙위원회에서 12해 동안 한 여성 간부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회의실 문을 열어주고 차가운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두 사람 사이에는 북한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금지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는 2024년 3월 새벽 총성이 울리는 DMZ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평양당 중앙위원회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 출신이었기에 신뢰받는 위치였고 청년동맹에서 모범당원으로 선발된 덕분에 24살에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실을 준비하며 차량 이동 시 동선을 확인하는 것. 특히 그녀가 움직일 때는 제가 항상 앞서 나가 문을 열고 서류를 전달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2012년 가을, 김정은 시대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건물 앞에 멈췄고 그녀가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표정은 차갑고 걸음은 빨랐습니다. 서류.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아들고는 곧장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위 간부는 원래 이런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저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요. 평양에서의 삶은 정해진 리듬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체조방송을 들으며 김일성 광장 쪽을 바라봤고 7시에 출근해 건물 앞에서 하루 일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점심은 간부 식당에서 배급받은 밥과 국,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구해온 옥수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둘러앉아 한 주간 자신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 저는 늘 형식적으로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말이 없었고 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겨울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오는구려. 그냥 혼잣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사람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피곤함, 외로움, 그런 것들이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그녀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보는 뒷모습,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새벽 출근길에 보이는 지친 표정. 그녀도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에서 나오다 복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봄 평양에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당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회의는 길어졌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지하 회의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회의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동무의 충성심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동무는 최근 몇 차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
냉랭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우 동무 아니 현우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씨를 붙여서 조심하세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김일성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열정이 아닌 피곤함만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2해 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새벽 회의 준비를 하다 잠시 복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가족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함경남도에 계십니다. 형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볼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한 가족은 정치적 인질이 되니까요.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끔은 다른 삶을 상상해요. 자유롭게 걷고 마음껏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곳.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이 체제에 갇힌 죄수라는 것을,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그런 곳을 꿈꿉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언젠가 현우 씨는 그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어려울 테지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대화였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2019년 겨울, 평양의 추위는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그해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다시 폐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더욱 강력하게 통제되었고 주민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빈 회의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문을 닫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남쪽으로 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반역죄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한 제 가족들이 인질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그들이 대신 처벌받을 거예요. 그럼 함께 가족들을?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들킬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당신이 자유로운 곳에서 사는 걸 상상하면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위치 덕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군 경계 교대 시간, 감시 사각지대, DMZ 지뢰밭 위치.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탈북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내부 감시도 느슨해지는 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2023년 가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우 씨, 제 이름이 명단에 올랐어요. 무슨 명단입니까? 재평가 명단이요. 숙청 대상 1차 명단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최대한 버티겠어요. 당신이 무사히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간 흔적을 제가 지울게요.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안 돼요, 현우 씨. 우리 둘이 동시에 사라지면 즉시 경보가 울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 남아서 당신의 탈출을 엄폐한다면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서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함경남도에 계신 어머니께는 편지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감시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가 먼저 떠납니다. 2024년 9월 10일 새벽 1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제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그녀가 건넨 지도,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골목길을 따라 순찰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서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서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실루엣을, 그녀의 숨소리를. 왔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여기 남아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그녀가 제 손에 작은 종이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군 경계 교대 시간표예요. 새벽 3시에 10분간 공백이 생겨요. 그때 철책을 넘으세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또 다른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뢰밭 지도예요. 붉은 선을 따라가세요. 안전한 경로예요. 당신은? 저는 내일 아침 출근할 거예요. 평소처럼요. 그리고 당신의 흔적을 지울 거예요. 당신 집 감시 카메라 기록도, 오늘 밤 순찰 기록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현우 씨.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요.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저를 밀었습니다. 살아요, 제발.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안 돼요.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3시간을 달렸습니다. 개성 근처까지 왔을 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DMZ가 보였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그녀가 말한 시간이었습니다. 철책 너머로 남쪽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지도를 꺼냈습니다. 붉은 선을 따라 지뢰를 피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멈춰.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철책이 가까워졌습니다.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손이 찢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넘었습니다. 남쪽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을 향해. 철책을 넘은 직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국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파주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북한에 누군가 남겨두고 오셨나요?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셨다고요? 예. 경호행정 담당이었습니다. 어떻게 탈출 경로를 알 수 있었습니까?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을 밝히면 그녀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안전 때문에. 조사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나만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그래서 별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본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DMZ를 넘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쪽으로 오는 사람 거의 없던데.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일상생활.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출 허가를 받아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가게. 형광등 아래 가득 쌓인 물건들.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과자와 음료수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점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참치 김밥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밖에 나와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도 이런 걸 먹을 수 있었으면.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제가 탈출한 게 들통났을까? 그녀가 대신 처벌받은 건 아닐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북한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녀에 대한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요. 저는 매일 밤 북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의 겨울은 평양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구로구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으로 마련한 제 첫 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끌 수 있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마지막 포옹의 온기. 살아요, 제발.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저는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로비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걷고 웃고 전화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형님은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두고 왔습니다. 연인이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약혼자를 두고 왔어요. 함께 오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잡혔어요. 저만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살기 위해 그 사람을 버린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에 연락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원하시는데요? 고위 간부의 동향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급 인사의 동향은 북한 당국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무사히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녀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탈출 경로가 적힌 그 쪽지. 그녀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소식이 오기를. 당신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오기를.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2024년 12월 10일 오늘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탈북한 지 정확히 석 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의 서울 하늘을 봅니다. 높은 건물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밤새 켜진 불빛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택배를 받으러 오는 주민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학생들. 그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지난주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위 간부의 동향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숙청당했는지 무사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고.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고. 당신이 살아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녀가 했던 말을 저는 똑같이 느낍니다. 그녀가 살아있다고 믿어야 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어제 꿈을 꿨습니다. 그녀와 저는 DMZ 철책 너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남쪽에, 그녀는 북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무사한 게 어디예요?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철책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언젠가는 이 철책이 없어질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꼭 당신도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북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녀가 무사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언젠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사람들은 묻습니다. 탈북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제 마음 절반은 여전히 북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저를 보낸 이유는 제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쪽으로 올 수 있다면 제가 그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약 통일이 된다면 제가 그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저,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에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를, 그들의 희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바라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창가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살아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